음식 배달 앱 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달을 대행한 배달원을 업체 소속 노동자,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라는 건데요.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음식 배달해주는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늘어났는데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이번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쪽은 요기요라는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해주는 이른바 라이더 배달원들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정을 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라이더 유니온, 그 라이더들의 이제 조합이 있는 거죠. 결합체에서 네. 그 라이더들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정을 네. 서울 북부지청 노동청이죠. 네. 이 노동청 북부청에 28일 날 지난달이죠. 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꽤 빨리 결론을 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네. 보통은 이제 도급계약 형식으로 개인적인 계약 형식으로 맺고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기요라고 하는 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라이더들한테 네. 1대1로 이제 계약을 맺고 하나의 이제 그 위임 계약 내지는 도급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고 일을 했는데 이것을 근로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파장이 상당히 이제 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근로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일하는 업무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얘기를 하는 대법원에서 이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한 13가지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서 장소를 이제 지정해 줬는지 일하는 장소를 장소. 네. 또 일하는 시간을 지정해 줬는지 출퇴근 그렇죠. 이런 예. 거군요. 그다음에 또 지휘 감독을 했는지 또 보고를 받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보니까 시급을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 줘 가지고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퇴근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출퇴근 의무가 있었고 그다음에 출근 여부를 보고하도록 돼 있었고 그리고 일을 지시하고 감독했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일 1시간 휴게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마다 1시간씩 휴식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근로자나 그런 거지. 네. 그냥 뭐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다른 휴식 시간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다 회사가 정해주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봐도 이 정도 되면 이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식으로 일을 이제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또 근로자라고 하면은 또 상당히 이제 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 계약 형태를 바꾼다든가 또 근무 형태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또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장소를 지정해주고 또 시간을 지정해주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정하지 않고서 네. 그야말로 완전히 프리랜서, 그야말로 라이더들을 완전히 자영업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다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이분들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배달원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집니까? 그렇죠. 배달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배달원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배달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개인적인 책임이죠. 근데 근로자로 보면은 내 사업이니까. 예, 자기 사업이니까 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플랫폼 사업자의 근로자로 보게 되면은 이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 책임을 알아가지고 그 책임을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에 외주하라는 거 있잖아요. 보통 네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뭐 근로자로 하든 아니면 도급계약으로 하든 플랫폼 사업자한테는 큰 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위험의 외주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렇죠. 이것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근로자로 인정하기를 이제 주저했던 건데 어쨌든 고용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배달원들을 지금 우리가 흔히 요즘 하는 말로는 플랫폼 노동자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배달앱도 요기요만 있는 게 아니고 플랫폼 업체도 지금 배달원만 있는 게 아니란 많죠.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노동청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이런 혜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좀 주어집니까? 네, 그러자 노동청에서도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는 이 사안에만 국한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살펴봐야지 네. 여기가 인정됐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자에게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으로 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라이더 유니온 소속도 5명이 진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5명. 예, 5명. 네. 근데 진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들도 뭐 따로 진정을 한다든지 네. 나중에 뭐 소송을 하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 일단은 요 5명에게 요 근로자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업체 입장에서는 또 이 판단을 받은 배달원들만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다른 이제 배달원들도 진정을 일단 한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물론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요기요가 다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은 똑같이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겠지만 만약에 또 인정을 안 해준다면 따로 진정을 하고 또 진정을 한 사람들도 이번에 노동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플랫폼 사업자가 요기요가 인정을 안 하게 되면은 별도의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면 뭐 뭔가 새로운 기술 또 뭐 4차 네. 산업, 혁신 이런 포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새로운 시장을 또 개척하고 만든다는 점에서는 응원들 좀 해야겠습니다만은 지금 건도 보면은 아까 위험의 외주화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사실은 꼭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근로자 인정 여부, 네.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걸 갖고는 많이 사실 다퉜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험의 외주화를 위해서 네. 근로자로 채용을 안 하고 그 뭐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위험을 외주시켰는데 또 플랫폼 사업자도 나름대로 또 이제 똑같이 위험을 외주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를 키우고 그리고 노동자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웬만하면은 이제 근로자로 그렇게 이제 지위를 부여하고 또 일을 하고 또 그래서 또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소비자들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이라든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이 라이더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잘못해놓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돈이 전혀 없다든지 내지는 그야말로 손해배상을 할 여력이 없다든지 또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야말로 뭐 도주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 잘못하면 소비자들만 또 완전히 그 어떤 피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를 위한다면 그리고 또 이제 뭐 근로자성을 좀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짧게 하나 더 네. 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전 장관이 일하던 곳입니다. 어떤 이유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또 복직을 했죠. 네네. 이제 서울대 로스쿨인데요. 글쎄요, 이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서울대에서 지금 의제가 됐다고 하는 뭐 인턴십 활동 증명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네. 그거보다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지금 혐의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서 셀프 발급 의혹 이거 말고 예, 그거 다른 게 좀 말고 있을 것 같아요.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왜 저번에 뭐 100억대 뇌물 혐의로 뭐 또 고발을 한 것도 있고요. 등등의 저번에 얼마 전에 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수천만 원을 정현심 교수에게 ATM기를 통해서 송금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등등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인턴십 활동 증명서라기보다는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또 혐의 같은 것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컴퓨터가 있는 로스쿨 이 사무실을 네.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저께 정영kim 교수가 5번째 소환 조사 네. 받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곧 있을 거다.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계속 늦춰지고 글쎄요, 곧 있을 거라고 얘기 나오는데 왜냐면은 이제 구속기간 만료일이 11일 아닙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 그런데 아직 뭐 지금 전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와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2일 날 소환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5일 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또 소환 조사를 했는데 그 전날 4일 날 나오라고 했더니 그때는 또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서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도 조사도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정경심 교수라든지 또는 웅동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관련돼 있다면 많이 수사가 됐기 때문에 바로 부를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나온 얘기라든지 네. 뭐 송금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어서 바로 불러서 이렇게 어떤 정경심 교수 11일까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끝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부르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강 변호사님 이름이 어저께 오후에 기사에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바른미래당의 대변인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오늘 임명장 받으신 거죠? 네, 오늘 받았습니다. 사실은 어제는 그것이 이제 비밀이었는데 네. 어떤 기자님이 부지런하게 단독으로 그걸 났습니다. 갖다가 받아 써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얘기가 나왔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또 좀 얘기도 나오고 제가 이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데 네. 1년 넘게 저희 이제 뉴스회전 시작할 때부터 네. 나와서 우리 패널로 활약을 많이 해주셨고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만 또 어쨌든 저희는 뭐
가시는 길을 또 응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바른미래당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예, 그리고 결심하시기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얘기가 나온 건 좀 됐습니다. 됐는데 어제 손학규 대표를 만나 뵙고 결정을 내리게 돼서 그래서 좀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MBC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치 입문하셨는데 좀 네. 각오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정치는 의회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는 공학이나 수학이 아니라 네. 인간학이자 생명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존중하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정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MBC에서 저를 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